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지만 여기에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장남인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고요. 서방님은 결혼 5년 차입니다. 이제 29살이고 동서는 동갑이고요. 조금 일찍 결혼했죠. 서방님을 그냥 시동생이라 칭할게요. 저희는 맞벌이, 동선에는 외벌이고요. 결혼 전 상견례 후 시댁에 인사드릴 겸 방문했을 때 동서를 처음 보고 사람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순한 인상에 말하는 거 보면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인사를 하고 저녁에 밖에서 남편과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 한잔 했는데 동서가 술이 좀 들어가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형님 생겨서 아주 좋다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바로 형님 형님 하면서요. 저 역시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서가 좋았고 어색한 시댁 식구에 적응하기 쉽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 때도 동서 선물은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를 정도로 저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동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하면서 수다 떨고 주말에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두 집 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동서랑 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서로 생일에 케이크 사주고 축하해주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쇼핑 코드 먹는 취향도 다 비슷해서 만나면 재밌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렇게 저랑 동서가 사이가 좋다 보니 형제지간도 더 자주 모이고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라 신경 쓰여서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저는 시댁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선에는 10분 거리에 살고요. 도착했을 때 10시가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동서가 이미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고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반갑게 말을 했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국 정도만 남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고 물으니까 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형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놀아달라고 해서 동서랑 속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울며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정 환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 책임지며 살았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 해먹이며 살았대요. 그러다 지금 시동생을 대학교 졸업반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 허락받고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시동생은 대학생이고 모아둔 것도 없어서 다 지원받아서 했대요. 시댁에서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혼수 다 해주고 동서 예물이라고 금반지 하나를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아무래도 동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그런 점이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 다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집 와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유산이 2번이나 되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대체 아기도 못 낳냐고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쳐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다 생일이며 어버이날이며 매번 연휴를 써서 결국은 그만뒀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의 친자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면서 엄마 없이 커서 그랬다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 내느냐고 거품을 물어서요. 근데 큰형님은 친정에 보내주시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밤새 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데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다 미워지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상황 모를 일 없을 텐데 손 하나 안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니 안 말렸냐고 하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동선에 가서 동서를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하고 연 끊자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시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들들 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쉬는 시간 만들어주는 게 전부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다 눈물이 나고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서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고 시동생이 연락 왔길래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일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그런 일 있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고 가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줬습니다.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고 어머님 갖다 주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이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동서한테 또 소리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제 제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제가 해야 한다고. 그동안은 동서가 고생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이겠다.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보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살아요. 결혼식 때 예단도 많이 해왔고 혼수며 집값도 많이 보탰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 사랑받으려고 그리 한 것인데 이것이 동서에게 큰 화를 입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이미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예 형수님 그럴게요 감사하다고 했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나중에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하루 더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네는 결혼 후 첫 명절 친정 나들이인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같이 나가자고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구박하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님.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얼굴만 울긋불긋.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오래 못 봐요. 명절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요즘 연 끊고 사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어머님 같은 사람 정말 많아서 요즘은 다 연 끊고 산대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보통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았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끝낼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제가 아니면 동서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네네 거리네요.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한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래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 아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은 이거예요. 저희 부부를 두려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고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했는데 동서가 말려서 그건 참았습니다. 또 모르죠. 어머님이 빈정 상하게 하시면 둘이 여행이라도 확 다녀와야죠.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쳐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추가합니다. 일단 동서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떠냐고 몇 번 운을 띄웠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일한다는 것에 막연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는 중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확히는 저보다 저희 친정을 무서워해요.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거 다 해드리고 친정에서 큰 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고요.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남자라서 똑똑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빛이 좀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도 시집 올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동생도 하나 있어요. 올해 28살, 저랑 터울이 좀 있는 동생이죠. 저는 결혼 생각 없어서 천천히 시집 왔지만 동생은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왔던 동생이에요. 어쩌면 동서 보면서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설레임으로 시작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자존심이며 자존감이며 다 무너진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서만이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남편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는 건 형제들이라고 짧게 대답하네요. 일단 명절에는 해방이 되어서 동서는 매번 친정에 가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보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 동선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반찬이나 집 청소 등으로 트집을 잡으시기도 하고 시어머님의 손님 가득 불러놓고 빨리 오라고 해서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괴롭히셨나 봐요. 동서 성격상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물어서 알아낸 상황이고요. 어머님의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동생 직장이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명분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랑 동서랑 거리가 있다 보니 다 같이 모일 때 빼고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네요. 동서한테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마치 시모와 연 끄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직장을 보냈습니다. 계약직 얘기는 한데 급여가 나쁘진 않고 어머님이 안 그래도 맨날 집에서 뭐 하냐고 타박하시는데 이제는 그럴 구실도 없는 거죠. 요즘은 어머님이 포기하셨는지 전화도 안 하고 멀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동서 본인도 스스로 단단하게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